안녕하세요. 카즌TV 이재림입니다. 오늘 원태랑 볼보 S60 시승 행사에 왔는데 사실 지금 시승은 했고요. 타보니까 확실히 볼보가 왜 이렇게 자신 있어 하고 크게 행사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행사를 크게 준비했어요. 지금 또 오후 세션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인천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이고요. 굉장하죠. 어제 뭐 태풍 때문에 잠깐 뭐 멈추긴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시승했고요. 연태야, 볼보 어때? 볼보 좋아? 볼보 좋아요 해봐. 좋대요. 안녕하세요. 카즘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볼보의 S60 T5 인스크립션입니다. 볼보는 이제 90, 60, 40 이렇게 모델이 나눠지죠. 모델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S60은 S90 아래 위치하는 준중형 세단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S90 느낌이 물씬 나죠. S90을 안팎으로 딱 오밀조밀하게 좀 압축해 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차의 경쟁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그리고 BMW 3 시리즈, 그리고 국산으로 가면은 제네시스 G70까지 볼 수가 있겠는데, 수치상으로는 지금 이 차가 제일 크고 넓고 또 전고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이런 게 더욱더 잘 드러나는데, 안정적인, 그러니까 볼보가 지금 뭐 외건 모델이든 SUV 모델이든 아니면 세단 모델이든 강조하는 그런 낮고 넓은, 그래서 좀 안정적이고 잘 달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스타일링을 잘 갖고 있죠. 겉에서 봤을 경우에는 뭐 S90을 그대로 압축해 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중소 디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인스크립션 최상위 모델이어서 편의사양들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가격은 또 경쟁차들 대비 좀 싸가지고 그 부분도 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볼 경우에도 S90과 많이 흡사하죠. 그리고 이쪽 지금 안개등을, 후방 안개등을 보시라고 켜놨는데 후방 안개등은 저렇게 한쪽에 들어가네요. 그리고 머플러는 2개 지금 양쪽에 들어가 있고, 이 차가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또 가속할 경우에 어떤 엔진 사운드라든지 배기 사운드는 크다고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달리는 맛을 좀 북돋는 데 일조하는 것 같습니다. S90은 확실히 좀 준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길게 느껴졌었는데, S60 같은 경우는 S90을 갖다가 잘 압축을 해놔서 상당히 좀 밀도 있는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그리고 얘는 빛의 방향에 따라서 차가 참 볼륨감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직선을 강조했는데 이런 도어 핸들 보시면은 도어 핸들의 위치도 살짝 올라갔어요. 그래서 빛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뒤에서 보면은 더욱더 좀 도드라지는데 차 옆면에 볼륨이 잘 드러납니다. 특히 사이드 측면에 도어와 바디 본체를 잡고 있는 힌지 부분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차이지만 밝게 드러나는 부분과 어둡게 들어간 부분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시방에 보이는 차가 바로 6년 전 2013년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때 처음 출시가 됐던 볼보 컨셉 쿠페카입니다. 출시의 순서를 기준으로 S90이라는 차가 먼저 출시가 됐던 관계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볼보 컨셉 쿠페카 다음에 영향을 받은 차가 S90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S60의 오마주는 바로 6년 전 선보였던 볼보 컨셉 쿠페카입니다. 기나긴 시간 6년 동안 핵심 디자이너인 키존 메이어께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컨셉 스케치카가 대량 생산화됐을 때 조금 더 완성형의 모습으로 탄생할 건지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뒤에 보시면 이 오일캡 뒤로도 쭉 뻗은 캐릭터 라인이 있죠. 잘 잡아놓은 듯한. 그리고 또 도어 핸들 아래로도 살짝 깎여서 이런데 이제 면이 볼륨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그리고 하단에도 또 이렇게 선을 또 넣어놔서 이것 역시 빛의 방향에 따라서 차의 입체감을 더해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뒤 타이어는 모두 동일 사이즈인데 235 40R 19고요 콘티넨탈의 프리미엄 콘택트 6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휠 디자인이 참 멋지네요. 이런 것도 참 차가 스포티해 보이게 하는데 일조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지금 플래그 타입이어가지고 이렇게 도어에 붙었죠. 그리고 데이라이트를 포함해서 모든 헤드램프, 램프류는 LED를 썼습니다. 뒤에서 봤을 경우에는 DRL은 LED인데 요 후방 제동등이라든지 방향지시 등은 LED가 아니네요.
네, S60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는 바깥과 마찬가지로 S90을 그대로 압축해 놓은 느낌이에요. 보시면은 소재 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재 선택, 또 버튼 배치, 그리고 센터 페시아의 요 세로 화면도 마찬가지고요. 또 중앙에도 보시면은 요 공조장치도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밑에는 오디오 조작, 볼륨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비상등, 또 습기 제거, 그런 사용 빈도가 높은 버튼들만 밖으로 빼놨습니다. 물리 버튼을. 이쪽에는 그리고 작은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 컵홀더가 2개가 자리 잡고 있고요. 시가잭도 있고요. 그리고 모두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놨죠. 그래서 이것도 상급 모델과 같은 수준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스타트도 마찬가지고, 드라이브 셀렉터는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눌러보면은 얘는 이제 3가지네요. 에코, 컴포트, 다이내믹.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설정을 하면 계기판도 연동해서 변합니다. 이게 지금 에코 모드고요. 이제 컴포트로 가보면 이렇게 되고, 다이내믹은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는 폭이 크진 않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갖추고 있고요. 얘는 오토 스타트 스톱을 활성화 비활성화하는 버튼이고, 오토 홀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센터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이쪽에 USB 포트 2개가 있고요. 공간은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고무 패드도 덧대 있고, 글러브 박스를 열어보면 글러브 박스도 안에도 마감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간이 입구가 넓진 않은데 안으로 깊습니다. 괜찮네요. 그리고 인스크립션 트림이라서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들어갔는데, 오디오 시스템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전에 보여드렸었던 V90cc에서도 오디오 시스템 때문에 프로 트림을 선택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정도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오디오는 상당히 뛰어난 수준을 보입니다. 경쟁사 중에서는 최고 수준 아닐까 싶어요. 파노라마 썬루프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도 일반 썬루프보다 넓어요. 이것도 상당히 채광성에 크게 일조하는 요소입니다. 반자율 주행도 모두 들어갔고요. 지금 왼쪽에서는 이제 오른쪽 눌러보면 파일럿 어시스트, 그리고 왼쪽 눌러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가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메뉴 조작 버튼인데, 얘는 재밌는 게 여기에 지도가 뜨진 않네요. 그래서 목적지를 설정을 하더라도 지도가 뜨진 않고, 그리고 또 여기 메뉴에서도 트립 컴퓨터만 뜹니다. 이 하단에 보면 이렇게 뜨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재밌는 게 위에는 바워스 앤 윌킨스 스피커도 이렇게 쓰고, 안에도 케블라 유닛을 썼는데, 아래에는 또 스피커 캡은 또 일반 플라스틱 캡을 썼네요. 이런 차이를 뒀습니다. 그리고 또 확실히 좀 아래 모델이다 보니까 이 마감이, 여기는 부직포가 아주 정직하게 드러나죠. 이 기어노브 하단인데, 이것도 상급 모델에서는 이런 수준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요 가죽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턱이 상당히 높네요. 지금 보시면 제 무릎 기준으로 보면 거의 무릎 높이에 육박하는 수준의 센터 터널입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 메뉴 구성은 똑같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도 전부 다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물론 들어갔고요. 블리스 조수석 조절 버튼도 들어가 있네요. 이걸 누르고서는 운전석을 조절하면은 조수석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탑재가 돼서 탑뷰가 아주 선명하게, 화질도 좋고요. 가이드라인도 잘 표시가 됩니다. 카메라도 다 달렸네요. 그래서 이쪽 왼쪽을 볼 수도 있고, 뒤를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 앞을 볼 수도 있고요. 이건 참 좋은 옵션입니다. 볼보 S60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전형적인 볼보의 키를 갖고 있어요. 앞뒤로 뭐 이런 가죽 쓴 거라든지 버튼 구성은 상위 모델들과 똑같습니다. 이지 트렁크가 들어가서 키를 소지한 채로 발을 트렁크 밑에 차면 이렇게 열립니다. 전동식은 아니고요. 보시면 공간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 위로 좀 블록 솟았네요. 열어보면 바닥에도 스페어 타이어 대신 이렇게 철판을 그대로 드러내긴 했지만 스페어 공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떤 자키라든지 이런 툴을 보관할 수 있는 스티로폼 트레이가 존재를 하고요. 저기가 솟은 이유가 저렇게 좀 아예 철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지금 이 차에는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저렇게 좀 공간이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얘는 좀 아래 모델이라서 저렴하게 마감한 흔적이 드러나는데, 일례로 이런 고리, 트렁크에서 네트를 고정하는 고리인데요. 보시면은 이 고리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V90cc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급스러웠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를 보면은 이런 고리를 그냥 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기에는 이제 고리도 드러나지 않지만 숨어있는 물건을 걸 수 있는 고리도 갇혀 있죠. 여기는 그리고 네트와 또 12V C가잭도 잘 갖춰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스키스루도 저쪽에 갖춰져 있고요. 또 여기는 그리고 삼각대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삼각대는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버튼으로 닫혀야 되는데 닫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S60 뒷자리에 앉았는데요. 뒷자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의외네요. 프로덕트 설명할 적에 동급 세단 중에서는 가장 어떤 수치적으로 크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엄지척 되어 있는 저 아이콘이 이 세그먼트의 여러 가지 재원 측면에서 가장 길고 넓으면서 전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낮은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수치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도 타보니까 무엇보다 이 레그룸 보시면은 지금 조수석은 제 사이즈에 맞췄거든요. 제 시트 포지션에. 근데 주먹이 2개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 또 헤드룸도 보시면은 뭐 주먹 1개가 약간 안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선루프 있잖아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서 상당히 채광성이 좋아요. 마치 집에서도 채광 중요하듯이 볼보차는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런 실내 색깔 배합이라든지 아니면 채광에 참 신경을 많이 써서 굉장히 좀 여유롭습니다. 쾌적하죠. 뒷자리 편의 사양으로는 공조장치가 있는데 준중형 세단 치고는 드물게 4존 에어컨디셔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잠금 해제를 누르면 이렇게 온도를 별도로 조정할 수가 있죠, 양쪽을. 그리고 열선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 B필러에는 이렇게 송풍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걸이도 잘 돼 있고요. 컵홀더는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V90CC와 마찬가지죠. 옆에 시트를 좀 보여드리자면 앞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모양새가 좋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앉아보니까 허벅지 받침의 길이도 아주 짧진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레그룸이 넓어 보이게 하려고 쿠션의 길이를 짧게 하는 그런 좀 편법을 쓰는데, S60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적당히 길이를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많이 튀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가운데 앉으면 아주 쩍벌하고 앉아야 될 것 같고, 성인 5명이 앉아서 편히 달리기보다는 성인 4명이 편히 앉을 수 있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내다보면은 꽤 이렇게 시야도 좋아요. 볼보차가 이 암레스트가 일체형이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약 뒷자리에서 시야가 좀 적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이 밑둥을 좀 잘 깎아놨죠. 그래서 시야적인 부분에서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앞자리보다 2열이 더 높아서 이런 부분도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발 넣는 공간도 꽤 편히 넣을 수가 있습니다. 2열 승객이 공간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쾌적한 주행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 놓는 공간 밑에는 덜렁덜렁 움직이긴 하는데 송풍구도 갖췄습니다. 네, 이제 S60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가솔린 모델답게 살짝만 이제 엔진 깨어나는 소리가 들리고요. 엔진 사운드는 조금 들어오는 건 있어요. 거슬리는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조용해요. 암레스트에서 살짝 진동은 있네요. 근데 이것도 불쾌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 엔진은 최고 출력 254마력을 내는 터보 가솔린 엔진이고요. 최대 토크는 35.7kg 포스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잠깐 타보니까 부들부들한 가운데 요즘 차처럼 좀 잡아줄 땐 딱 잡아주는 이 플랫폼 자체가 워낙에 좀 지금 스파 플랫폼 자체가 너무 좋아서 유연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고속에서는 또 탄탄히 버텨주는 그런 맛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날카롭게 파고드는 그런 느낌보다는 아주 묵직하게 안정적으로 달려나가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19인치 휠을 끼고 있어서 상당히 좀 큰 휠이잖아요. 그리고 타이어 폭은 235인데 그럼에도 노면에 거친 그런 불쾌한 진동이나 아니면 소음 같은 거를 실내로 잘 유입시키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보면은 하부 방음도 잘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 질감은 뭐 이 조향감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약간 가벼운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노멀로 콤포트로 달리고 있고, 바로 다이내믹으로 가보면 얘는 이제 연동해 가지고 스티어링이 좀 무거워지고, 얘가 좀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있나 싶을 만큼 소리가 좀 들어오네요. 바로 RPM을 띄워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을 적에 공명음이 들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상대적으로 테스트하면서 아주 속도를 많이 냈어가지고 그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확실히 1열보다 2열이 좀 더 소리가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어떤 옆에 횡풍, 풍절음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진동은 걸러져 있는데 소리는 좀 올라오는 게 있어요. 볼보차는 탈 때마다 느끼지만 이 인테리어가 상당히 단출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확실히 근데 차가 작다 보니까 이 하이그로시 쓴 게 눈에 좀 들띄는 것 같아요. 쓰인 부분이 어떤 면적 자체가 좀 적어서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급인 S90에서 느꼈었던 것처럼 흡차함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옆에 유리 만져보면 얘는 이중접합 유리를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유리 두께가 좀 두꺼워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차음은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내에서는 아까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딱 S90, 그러니까 위급 차들을 좀 압축시켜 놓은 그런 느낌이죠. 이런 소재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버튼 배치, 하다못해 이런 기어노브 감싼 부츠까지도 거의 뭐 크기만 살짝 줄였을 뿐이지 그대로 쓴 것 같아요. 만져보면은 이쪽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우레탄을 써서 이 부분에서는 소재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암레스트도 S90 때는 완전히 나파 가죽이었던 것 같은데 얘는 시트는 나파 가죽인데 이쪽 도어에 있는 암레스트는 나파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시트 형태가 보시면은 상급 모델에서 봤었던 그런 북유럽 가구 같은 조형미는 상당히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몸도 지지하는 게 완전히 이렇게 옆구리를 꽉 조인다는 느낌보다는 편안하게 받아주는 세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붕 하는 이런 소리도 들려주는데, 네, 이런 꿀렁꿀렁대는 길에서도 노면에서도 차 자세가 흐트러지진 않네요. 그리고 또 툭 떨어질 적의 느낌이 이럴 때 나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느낌도 좋고요. 치고 올라가는 느낌은 뭐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 터보 가솔린 엔진답게 쭉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잡아주는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타이어도 괜찮아요. 지금 프리미엄 콘택트 6 타이어인데 괜찮고요. 시프트 패들이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이내믹한 주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시프트 패들이 없는 게 그래서 이 매뉴얼로 변속하면서 달리는 것도 적당히 뭐 어떤 운전 재미를 좀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장치일 것 같네요. 엔진 사운드가 좋네요.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은 확실히 이게 요급 준중형 세단에서 최적화된 것 같아요. 지금 달려보면 살짝 이 A필러 쪽에서 바람 소리가 좀 나는 건 있습니다. 아까 이 차를 두고서는 벤츠 C클래스, BMW 3 시리즈 또 G70과 겨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직접적인 경쟁차가 제네시스의 G70, 그리고 BMW 3 시리즈, 그리고 벤츠의 C클래스인데 맞수는 맞죠. 라이벌은 맞는데 BMW에게는 어떤 주행 성능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는 안 되고요. 330i랑 붙였을 적에 벤츠와 붙이면은 주행 성능은 얘가 좀 더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G70에 비하면은 뭐 2.0 터보나 3.3 둘 다 주행 성능에선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는 안 되고, 얘는 어쨌거나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로 둔다 한들 이 스티어링 휠이 완전히 무거워지는 그런 세팅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로 둬야 그나마 좀 무게감이 있어서 오히려 스포츠 모드의 스티어링 필링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하체의 느낌은 부들부들한 게 가벼운 맛은 있어요. 확실히 차가 1700kg 정도니까 가볍게 나가는데 일조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엔진 사운드도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경쟁차보다 우월한 건 뭐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의사양? 딱 가격표 슬라이드에서 봤던 게 그냥 그거 한 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 가격을 지불하고서는 다른 독일 브랜드에서는 가질 수 없는 편의사양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컨대 뭐 첨단 반자율 주행 기술이라든지 또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 또 파노라마 선루프. 제가 지금 상품 기획자
PT 하듯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월합니다. 우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뭐 주행 성능을 논한다면은 볼보는 볼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편히 탈 수 있는, 그리고 또 뒷자리도 우수하네요. 뭐 이번에 3 시리즈도 많이 크기를 키웠습니다만 3 시리즈보다 거주성이 얘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이 시트의 색깔도 한몫하고 선루프 뚫린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실내 거주성은 3 시리즈보다 뛰어납니다. 벤츠는 말할 것도 없고 G70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제동 성능은 담력이 아주 칼같이 올라오는 제동 성능이라기보단 적당히 올라오는 수준이고요. 근데 자세가 진짜 무너지지 않네요. 웬만한 코너에서는 뭐 테크니컬 코너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느낌 좋고요. 넘어갈 때 투둑 떨어지는 느낌. 근데 이거 공통된 것 같아요. 이 플랫폼, 스파 플랫폼 자체가 너무 아주 기술력이 좋아서 V90cc든 XC, 뭐 SUV는 좀 논외로 치고 V60cc도 그랬었고 자세 잡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신속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 볼보 S60 T5 인스크립션을 시승했습니다. 시승해보니까 확실히 좀 볼보스러운 느낌이 많이 잘 살아있는 준중형 세단이고요. 어떤 날카로운 쪽으로 포지셔닝 하기보다는 볼보만의 안락함과 거주성, 그리고 빠지지 않는 편의사양, 그리고 또 첨단 반절주행 기능을 챙긴 걸로 경쟁력을 갖춘 것 같습니다. 오늘 반절주행 기능은 못 보여드렸네요.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시승 잡아서 보여드리겠고요. 네, 이상으로 볼보 S60 T5 인스크립션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댓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